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0분위, 5분위와 10분위는 그냥 공식을, 공식을 한번 봐두시고요. 일단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외워보세요. 거기가 5분위는 하위 20%분의 상위 20%의 소득을 비교하는 거예요. 분모가 하위 20%고 분자가 상위입니다. 그 1과 무한대사에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10분위는 분모가 상위 20%분의 분자는 하위 4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값이 0과 2 사이에서 움직여요. 요렇게 일단 하시고요. 밑에 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분위 그 분배율 표 나오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인데 이런 1분위가 제일 못 사는 사람이에요. 10분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다.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우리 정리되신 분은 메모 되신 분은 메모 하시고 메모가 안 돼, 처음 하시는 분은 요거 메모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진위 개수와 5분위, 10분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진위 5분위, 10분위입니다. 그죠? 5분위, 10분위야. 이거는 완전히 균등한 사회고요. 이거는 완전히 불균등한 사회입니다. 완전히 균등한 사회, 완전히 불균등한 사회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거 수치를 집어넣을 거예요. 수치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뭐예요? 0, 1, 2. 그냥 0, 1 이게 다예요. 0, 1, 0, 1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5하고 저 5자에다가 뭐 쓰나 이게 무한대. 그죠? 요거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무한대 쓰시고요. 여기 0, 0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1만 쓰면 돼. 여기 0, 1 쓰면 여기는 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진위 개수는 0과 1 사이에서 움직인다. 5분에는 1과 무한대 사이, 그죠? 10분에는 0과 2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요 두 가지 수치는 진위 개수랑 5분위는 좀 적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고 수치가 적을수록 분배 상태가 개선됩니다. 근데 10은 수치가 크죠? 그래서 이 수치가 2에 가까울수록 분배 상태가 좋아져. 이것만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다. 자, 됐고요. 페이지 넘겨서 그러면 그 확인학습 한번 볼까요? 확인학습 풀어봅시다. 풀어보신 분도 또 풀어보세요. 반복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 일단 갑국과 렌즈 곡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분배 상태가 좀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각국이 좀 더 낫죠. 자, 각국이 낫다 그러면 자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진위 개수가 작아요? 5분위 보면 어느 게 작습니까? 10분위 어느 게 커요? 그게 다라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중위 40, 80% 보세요. 여러분 중위 40, 80 보시면은 갑과 을구 중에서 어느 나라가 중위 40에서 80%의 소득 점유율이 좀 더 높습니까? 달리 말하면 분배 상태가 좀 더 괜찮아요. 갑국이 좀 더 낫죠. 그래서 갑국이 훨씬 40에서 80% 분배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거기에 을국 같은 경우는 그
그 가난한 사람부터 80%까지가 여러분 이게 직선이죠. 직선이란 말은 뭐 어떤 거니까 그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소득 점유율 80% 그 인구 누적 80%가 같은 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 100원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80에서 100, 20%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갑국 같은 경우는 일단 40%까지 예를 있는 이야기. 수치를 예를 들어서 수치를 들면 있는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내가 그 A, B, C, D가 다 소득이 100원일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똑같아 그죠?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선이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직선이란 말은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을국 보면은 지금 선이 한 번 꺾이잖아 그죠? 을국 보시면 이래 됐다 그지? 을국은 요렇게 했다가 요래 됐죠 그죠? 자, 이 말은 뭔가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다 소득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있는 뭐 A, B, C, D, E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해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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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혼자 근데 1000원 이런 말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내가 요 A, B, C, D가 돈이 소득이 빵빵빵일 때 얼마였습니까? 혼자의 근데 1000일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게 요것도 하나의 직선이지. 하나의 선이 직선한 말 뭐라고? 요 직선 구간에 있는 사람은 다 소득이 같단 말이다 그죠? 요게 지금 요렇게 폈다 그죠? 요게 요렇게 방향 큰 거야.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 혼자서 있고 그죠? 그래서 100 이고 혼자서 있는데 1000 이런 말이죠 그죠? 요런 게 지금 요렇게 나타나요. 요 갖고 혼자 나타나 그지? 있는 거. 근데 이럴 수 있지. 요런 상태가 아니고요. ABC는 100이야. 100인데 CD는 200이야. 혼자의 근데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같은 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요, 그지? 그러면은 한 번 꺾이고 또 한 번 꺾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까 여기 요까지만 똑같은데 요렇게 꺾이고 요렇게 나타나요. 이게 뭐라고? 요는 상태예요, 요는 상태. 그래서 뭐 이거 보면 이게 지금 근데 이는 사람 계층은 요때가 훨씬 많잖아요. 분명 좋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이 갑국이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에 이 4번 지문은 우리가 볼 필요 없이 그냥 갑국이 여러분 누진 세제와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은 소득 분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지. 그러면은 진위 개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작아지겠죠. 5분위 분배율도 작아지고 10분위 분배는 커질 것이고 그게 분배 상태가 좋아지는 거니까. 일단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상위 20% 여러분 소득 점유율이 여러분 상위 최상층 20%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대각선에 가까이 갈까? 내려갈까? 내려가겠지, 그죠? 분배 상태가 좋아지면은 이 상태에 있는데 분배 상태가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는 말은 분배 상태가 안 좋아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래 되겠지,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위쪽 방향이 아니고 아래쪽 방향으로 더 축 처진다는 얘기죠. 틀렸다. 자, 그렇게 OX 한번 볼까요, 여러분? 5번. 뭐 분의 뭐예요? 경제활동 분의 그죠? 실업자 숫자죠. 6번. 실망 노동자 생기면 아까 뭐랬습니까?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에요. 실업률은 감소한다. 7번. 대각선은 완전 균등 분배다. 8번에 진위 개수는 1에 갖고 오면은 안 좋아지는 경우예요. 그죠? 0과 1 사이에서 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지. 19번에 5분위는 작을수록 10분위는 클수록 왜? 5자는 숫자가 작은 숫자고 10은 숫자가 큰 숫자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물가 볼까요? 물가.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아직 아직 사회가 이런 공부가 조금 뭐 아직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이해 못해도 관계 없으면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
좀 묵은 학생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을 내 대상한 게 지금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이제 정리가 되신 분한테 내 설명드린 것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건 몰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너무 내만 모르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설명은 좀 빠르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이제 정리가 거의 그 마무리 간 분들을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거는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아까 우리가 뭐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그지? 총수요가 증가하면, 그죠? 총 공급이 있고 총수요가 있어요. 총수요 증가하면은 얘가 막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고요? GDP가 커지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쭉 떨어졌죠? 여기까지 봤어요? 자, 남은 가나. 요거는 아주 긍정적인 발견적인 측면이었죠. 어떤 지금 요걸 봤을 때 부작용도 봐야 되겠죠. 부작용. 자, 물가의 변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란 말은 여러분, 요거는 일종의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여러분, 우리가 물가가 막 오른다 할 때도, 그지? 어떤 물건은 실질적인 가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게 평균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죠? 평균적인 움직임과 개별건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래서 물가는 뭐라고요?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보여주는 그게,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회문화 실리강 올려볼까요? 물가를 말 때 사실은 잘 몰라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 굉장히 추상적이게 우리 이웃 할아버지와 친한 정도를 뭐로 바꿨습니까? 고스톱해서, 그죠? 고스톱 이런 거 바꿨잖아요. 노래방 가는. 그래서 이 물가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게 물가 지수예요.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를 보고 우리가 물가가 오르지고 내리는 걸 우리가 추측하는 거야. 자, 물가 지수 보겠습니다. 물가 지수는 뭐냐? 이 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10년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물가가 올랐다 내릴 때를 할 때는 뭔가 올랐다 내릴 때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비교가 여기 2010년도가 기준입니다. 근데 16년도의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그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150으로 나왔어요. 이걸 어떤 의미일까? 물가, 일단은 이게 인덱스입니다. 물가 지수입니다.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물가가 올랐는지 내린지 딱 안다는 거죠. 일단 이걸 보면 물가가 올랐다. 일단 방향은 내렸다가 아니고 올랐다. 몇 년도에 비해서요? 2015년도가 아니야. 2010년도에 비해서 올랐다. 얼마만큼? 50%. 이것을 50이라는 말은 여러분, 물가가 변동한 폭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즉 한 7년 동안에 물가가 한 50% 속도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 폭이기도 하고 속도기도 합니다. 상승률이에요. 근데 2017년도 물가지수 측정했더니 여기에 90 나왔어요. 프라이스 인덱스가 90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죠. 물가가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년도에 비해서요? 16년도가 아니에요. 10년도에 비해서 얼마요? 10% 내린 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물가지수는 여러분 전년 대비가 아닙니다. 언제 대비요? 기준 대비.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요게 지금 150이니까 50%고 10% 그러면 뭔가 지금 얘는 지금 기준 얼마라고? 100이겠지, 그죠? 100을 기준해서 50이고 10이잖아요, 그죠? 항상 기준 연도의 물가지수는 얼마라고? 100.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의미해 보세요. 의미해 보시면은 기준 연도의 물가를 100으로 하고 요게 비교 연도죠. 얘들이 비교야. 요게 비교입니다. 그죠? 비교. 기준 연도를 100으로 하고 비교 연도의 물가의 변동 정도를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좀 굵은 했는데 넷째 줄 끝에 보면 2014년도에 115였다 그러면은 물가가 15% 올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케이. 니은에 기준연도 물가는 항상 100입니다. 까지.
자, 밑에 뭐 물가지수 종류가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GDP 디플레이트 넣어죠. 아까 이 GDP 디플레이트가 외우라 한 그 GDP 디플레이트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제일 잘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 GDP,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그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그럼 물가가 올랐는지 내린지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재검사해봐야 될 거죠. 그죠? 조사해봐야 돼.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 물가지수는 품목을 한 몇백 개 정합니다. 정해서 그걸 쭉 팔로우 하면서 조사를 해 들어가요. 전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죠. 대상 품목이 몇 가지 나옵니다. 뭐, 있다. 그치? 이게 꼭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거 보면은 뭐 수입품도 다 들어가요, 이게. 뭐, 수입품도 들어가고, 그죠? 다 들어가요. 뭐, 주택 임대료. 일단 수입품 들어간다. 요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밑에 보시는 그, 보통 그 생계비가, 왜 생계비는 소비자가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요는 생계비 같은 걸 측정할 때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임금 조정, 그다음에 화폐 구매력 측정 수단, 뭐 이런 것들. 오른쪽 끝에 GDP 디플레이트 이거는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추계한다 그래서 이건 사후적으로 추계한다. 가장 포괄적입니다. 대상 품목에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점에 두 번째 점에 가장 포괄적이다. 까지 정도까지.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실제 지금부터는 이제 디플레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계산하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GDP 디플레이트는 벌써 종종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종종 나와요. 이미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 공부했다 그죠? 실질분의 뭐 명목 GDP죠. 일단 고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게 GDP 디플레이트가 물가지수거든. 이게 왜 물가지수냐? 그러니까 물가지수란 말이 뭐였습니까? 물가가 올랐는지 내린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죠? 이걸 GDP 디플레이트 물가가 오르고 내린지를 한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0년도가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2016년도를 이게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죠? GDP 디플레이트를 한번 측정해보라. GDP 디플레이트가 그 물가지수인데요. 요거 2016년도의 GDP 디플레이트를 한번 보자, 그죠? 여러분 우리가 GDP는 여러분 GDP는 생산량 곱하기 아까 가격이었죠.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에요. 2016년도 생산량, 2016년도의 GDP 디플레이트니까 생산량은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2016년도야. 16년도 그죠? 16년도. 이제 가격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물가 지수예요. 물가의 움직임이 물가가 2010년 대비 16년도에 물가 올린지 내렸는지를 여기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그 변화가 반영될 수 있는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비교는 항상 기준은 분모겠죠, 그죠? 말 그대로 엄마니까, 그죠? 엄마야, 맘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뭐고? 10년도. 그래서 여러분 분모를 기준했을 때 물가가 10년도와 10년도 변화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죠? 이게 물가 지수예요. 물가 반영된다, 그죠? 이제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고 봤더니 얘가 뭐예요? 기준연도 가격과 이게 실질이죠, 실질, 그죠? 요게 뭐예요? 그 해에 생겨난 그 해가 이게 아까 그러니까 실질분의 명목 그죠? 요렇게도 아시고 요것도 아셔요,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겁니다. 딱 이것만 하면 돼요. 16년도 아니고 10년도 요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서 아직 소비자 물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일단은 여러분들은 GDP 플랫을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요게 이제 이해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똑같이 그죠? 요렇게 해주면 돼. 요렇게 해줘. 요렇게 해줘야 돼. 그죠?
가끔씩 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에서 가끔씩 선생님 그럼 이거 뭐 이렇게 이거 없애버리면 그냥 이렇게 막 계산하면 안 되나? 그건 아니지, 그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지금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있지, 그지? 있잖아.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품목이 한 개밖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죠? 품목이 여러 개면 이거 적게면 안 되지, 그지? 다 계산해야 돼.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사과, 뭐 자동차 다 나오잖아, 그지? 이걸 막 적게 만든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게 이거 실제로 보통 항목을 보통 제화품을 한 2개 정도 줍니다. 내 별도로 우리가 내국에 여러분 354페이지에 그게 빵과 옷을 주고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도 딱 요 정도 수준은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물가 상승률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물가지수 용도 중에서 그냥 물가가 올라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보통 경제가 좋은 상태일까요? 보통 안 좋은 상태일까요? 아까 여러분 물가가 언제 올랐습니까? 총수요순위 좌측 우측. 우측할 때, 그죠? 우측한단 말은 뭡니까? 총수요가 막 커지는 경우죠. 그럼 총수요만 커지면 수요치만 커지는 게 아니고 뭐가 자동 따라갑니까? 생산이 막 따라가니까, 그죠? 농장이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게. 그래서 보통 물가가 오르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달리면 총수요가 막 증가하니까 물가가 올라요. 그 거꾸로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지표, 어떤 징후라는 거지. 물가가 착 올라가면은 경제가 살아나는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니은해 보세요. 경기 동향의 판단 지표다. 첫 번째 기억이에요. 화폐의 구매력 측정 수단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월급을 예를 한 300만 원 받습니다. 내가 물가 수준이 100 정도일 때는 요 300만 원의 가치가 300만 원이에요. 내가 내 통장에 급여가 300만 원 찍혀요. 근데 그때의 물가 수준이 100 정도입니다. 물가 지수가. 그러면 요 돈의 가치가 오롯이 300입니다. 그런데요, 물가가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냐? 150이 됐어. 물가 수준이 150 됐어. 물지수가. 그럼 이게 요거는 변함이 없죠. 통장에 찍히는 건 변함이 없는데 물가 수준이 오르면은 돈의 가치는 여기 실질 임금 어떻게 한다고? 감소한다. 요게 명목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가 지수는 명목 임금을 실질 임금으로 바꾸는 어떤 환산하는 어떤 장치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영어로 deflate라는 말 자체가 환산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어떤 기제라는 거죠. 이게 deflate죠. 물가 지수는 거죠. 물가 지수.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근데 150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 딱 집어넣으면 요거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 보겠습니다. 오늘 4번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그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이러면 그게 명목 임금 300만 원, 실질 임금 해놨죠, 그죠?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밑에 물가 상승률 볼까요? 물가 상승률이 관로속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요건 여러분, 요건 이제 변화율이죠?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공식은 항상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그죠? 그래서 그게 2014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면은 분모는 뭐라고? 2013을 기준해서, 그죠? 14에서 13을 뺀다. 이게 앞에 우리 경제 성장률 똑같이 이렇게 봤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이런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지수와 물가상 의미라고 해서 2010년도 100이고 99, 95, 98, 115 되었어요. 요게 물가지수들이죠? 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쭉쭉쭉 빠지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98년도 보겠습니다. 98년도 물가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죠. 몇 년도에 비했어요? 2010년도에 비해서 얼마요? 2% 내린 거야. 2014년도 가면 10% 올랐죠. 몇 년도에 비했어요? 10년도에 비해서, 그지? 전년 대비 아니라는 거죠. 같이. 오케이. 자, 그럼 그 드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가가 여러분, 물가가 쭉 오르는 현상,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보통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면은 물가가 올라요. 근데 그 물가 오르는 것 자체는 별로 안 좋아요. 경제가 좋아지면은 물가는 오릅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 결과로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 오르는 결과는 또 안 좋다는 이야기죠. 왜요? 아까 좀 전에 봤잖아. 물가 오르니까 뭐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죠?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건데요. 연예인 뭐 마시다가 보니까 누가 옛날에 잘생긴 애 있잖아. 아이돌 하던 애 있잖아. 여자친구를 지금 새벽 몇 시에 아니 새벽 몇 시에 여자친구가 왜 패지? 미친놈 아니야? 술 먹고 왜 패나? 생기는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술 먹고 왜? 나는 일단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새벽 4시에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두 번째로 술 먹다가 패는 것도 이상하고 그지? 애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거를 얻으니까 요즘 말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참 인생을 좀 애들이 이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부 같은 걸 너무 크게 얻다 보니까 되게 잘생기던데. 하여튼 요 최근에 좀 그런 일들이 많다 그죠? 군대 가서도 뭐 그짓 하고. 하여튼 내가 이게 나도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숭악해요. 이게 여자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 위험해. 남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좀 덜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의 정도가 있잖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상하지 그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여성들이요 들고 구태들 한번 할까? 구태들한테 혁명을 한번 할까? 진짜 이게 하여튼 내가 그거 보면서 있잖아. 이게 항상 나도 이게 딸을 낳기 전까지는 안 이랬는데 그죠? 딸을 낳으니까 되게 세상이 막 그렇게 보여요. 참. 실제로 우리가 저 CEO들 있죠. CEO들 조사를 해보면은 이 사내 복지 같은 거 있죠. 복지라든지 그 사내에 있는 여자 친구들의 어떤 그런 뭐 휴가라든지 뭐 출산휴가 뭐 생휴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는 정도는 딸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큰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죠. 내가 키우는 애들 그런 걸 키웠으니까 그죠. 지금 분필들로 갔다가 갑자기 개가 위에 올라가지고 왜 분필과 개가 왜 연결이 됐지? 참네. 봅시다. 이게 시간도 없는데. 자, 이번에 우리 봤어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미. 총공급, 총수요. 그죠? 총공급, 총수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물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 하나 있다. 그죠? 자, 일단 총수를 움직여 볼까요? 어느 쪽으로? 좌측, 우측. 그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오래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원인이 뭐라고요? 총수요가 오른쪽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견인했다. 뭐를요? 물가를 그죠?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건 지금도 공급을 움직이고 오겠습니다. 공급순이 어떻게 움직이면은 지금보다 물가순이 올라갑니까? 우측 좌측. 좌측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총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총 공급 소수 자체가 좌측으로 또는 이동하는 원인은 아까 뭐였습니까?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됐을 때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 거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다야. 그것도 다야. 그죠? 그럼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원인 이미 봤죠? 수요가 뭐로 구성됐습니까? 요놈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플러스 뭐? 통화량 그죠? 통화량. 달리 말하면 총 수요를 오른쪽 이동시키는 원인은 얘는 소비나 커진다든지 투자 커진다든지 정부 지출 커지고 순수출 커진다든지 아니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 이동하죠. 그게 다예요. 기술이 그래서 반대로 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 비용이 근데 임금 인상 또는 원자재 가격, 원자재 인상 이런 게 되면은 이동하겠죠, 그죠? 원인은 다 봤습니다. 효과. 자, 이렇게 하면은 GDP 어떻게 된다고? GDP 증가하고 고용 수준은 증가하고 실업은 감소한다, 그죠? 실업은 감소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얘랑 어떻다고? 반대로 움직이죠? 상충관계다.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총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반대다. 그런데 얘 보세요. GDP 감소한다. GDP 감소하면서 고용 수준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업은 증가하겠지. 실업의 방향과 물가의 방향이 같다. 뭐가 움직일 때 총 공급이 움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350페이지 그림 두 개, 이게 다 했죠, 그죠? 위에 그림은 수요기는 인플레이션이야. 밑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오케이, 그게 다예요. 그림 안에 또 박스 보시면은 총 수요의 증가 요인 보이죠? 민간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정부 지출 증가, 수출 증가 다 나오죠, 그죠? 통화량 증가까지. 및 총 공급 보시면은 임금, 원자재 가격 인상 그 다 했죠, 그죠? 오케이, 그게 다예요. 자, 오른쪽에 인플레이션 아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별로 안 좋다 그랬죠, 그죠? 경제가 좋아지면은 경제가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데 그 인플레이션 자체의 결과는 또 안 좋다는 이야기죠. 왜 안 좋다가 말씀드렸죠, 그죠? 화폐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인플레이션 영향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의 불공평한 재분배란 말이 뭔가요? 이게 화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냐, 그죠? 왜?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화폐 자산 보유자는 불리하고 실물 자산 투자 자본가 유리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 부동산 가지고 건물 가지고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 뭐 서점에 가 보면은 뭐 투자 이러면 투자 뭐 안내책자 같은 거 보면은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시대는 부동산 투자하라 이런 뭐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야죠, 이게. 돈 가지고 있으면 가치 떨어지니까 그 돈 가지고 집 사라는 얘기죠. 부동산 사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 뭐 뻔한 이야기예요. 니은에 시험은 여기 잘 나오죠. 나온다면 채권자는 불리하고 원래 여러분 채권자는 권리자잖아. 채무자는 이제 빚쟁이죠, 그죠? 권리자가 불리한 게 좀 이상하잖아. 근데 권리자가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당한 느낌이 듭니다. 채권자가 불리해진다, 이게 채권자가. 채무자가 좀 유리해지는 현상이에요. 자, 그게 뭐냐, 이거야죠. 그래서 A가 B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죠? 요 사람이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요. 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예요. 무자. 100을 빌려줍니다. 100을 빌려줬으니까 100을 갚겠죠, 그죠? 근데 요 100과 요 100의 가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물가가 만약에 100 정도였다면은 곱하기 100에 이것도 오로치 100의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돌려줄 때는 물가가 200 됐어요. 그럼 요거는 얼마 가치밖에 안 됩니까? 그죠? 똑같은 100을 돌려줬는데
물가 순위 2배 뛰었다 그러면은 요 100의 가치는 50밖에 안 된다 그죠? 이게 얘가 불리해졌죠, 그죠? 실제는 채무자 어떻습니까? 100만 원을 빌려서 사실은 50만 원 갚는 꼴이 됐다는 거죠. 유리하다. 근데 저 때는 이놈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거 한때 그 60년 70년대 정부가 이런 걸 인위적으로 유리했다고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여러분 좀 목이 가라지. 그 60년 70년 우리 중화공업 일으키고죠. 뭐 그때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그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정부가 이렇게 했죠. 우리 국민들이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막 저축 장려 운동 같은 거 했어요. 저축 장려 운동.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뭐 저축 상도 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이들이 막 저금 통장 가지고 막 저금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줍니다. 큰 돈을 모아가지고 큰 금액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삼성한테 빌려줘요. 누가 채권자입니까? 누가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이 빌려준 게 아니죠. 누가 우리 사람이 우리가 저축은 이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어요. 삼성이 누구예요? 채무자죠, 그죠? 뭐 삼성이 한 1,000억을 빌려갔습니다. 한 1,000억을 빌려갔어요. 1,000억을 빌려갔다는 얘기죠. 근데 갚을 때 1,000억 깎겠죠, 그죠? 갚을 때 1,000억 깎겠지, 그지? 갚습니다. 근데 갚을 때 1,000억이 요 1,000억이 아니에요. 왜요?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진행돼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진행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한 10% 올리면 인플레이션 10% 진행시키면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 근데 우리나라 그때 이제 주로 뭐 우리 그때 재벌 그룹들이 정부에 있는 정책적인 지원에 물론 뭐 개별 그룹들이 똑똑한 그 정책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는 정책적인 지원이 노골적인 지원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대 대부분 그룹도 그렇게 많이 컸습니다. 똑같은 돈을 갚지만 사실 이 돈의 가치는 막 있는 거예요. 100원 빌려가서 50원 받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많이 이걸 인플레이션 텍스라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세금 뜯어간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확 뜯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 이게 채권자가 불리해지고 채무자가 시험에 여기 제일 잘 놉니다. 논다면은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경상수지 악화 보세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진행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 국산품의 가격이 그만큼 비싸진다 이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수입품 가격이 싸지지.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수출은 잘 안 되고 수입이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358페이지 그 시력가 인플레이션과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시력과 인플레이션 봤어. 이제 우리 다 봤네. 여기 노네. 시력과의 관계와 지금 상충관계죠. 반대 그지? 반대로 오지. 이 반대다 그죠? 반대요. 상충관계입니다. 뭐가 움직였을 때요? 총수요가 움직였을 때 그죠? 총공급이 아니에요. 얘는 상충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충관계를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 거기는 필립스입니다. 필립스. 자, 필립스라는 분이 이 상충관계를 최초로 발견했어요. 이 파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여기에 실업률이에요. 이 관계가 이게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곡선을 처음으로 발견하셨어요. 우리 세계 대공황 때 각국에서 세계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필립스라는 분이 그 당시 때 그 미국과 영국 등등의 어떤 이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관계를